안녕하십니까. 군문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문 국어를 강의하는 송주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업의 내용은요. 2020년 처음으로 군문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기출문제 풀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기출문제로 이제 어떻게 학습해 갈 것인가? 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출 문제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의미를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군문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하여서 2019년에 앞으로는 공개하도록 노력해보겠다 라는 답을 들었었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20년 문제를 기준 삼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맞추어서 학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2019년까지의 문항과 2020년에 공개된 문항은 다소 유형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것과 같이 생각하여서 2020년만을 기준 삼지 않고 조금 더 기존의 것들까지를 취합하여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하여서 오늘은 제가 2020년 문제를 기준 삼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간다면 우리가 학습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군문 문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다양한 시험 문제들을 놓고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때 군무원 시험 문제 자체가 2020년 문항이 난도가 높았느냐? 문항의 난도 자체는 높진 않았다. 다만 기존에 비공개였을 때에도 문항이 복원이 되어서 기출 복원 문제라 하여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래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문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좀 섬세하게 하지 못했다면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대략 1년의 준비 시간을 두고 학습을 해오는데 초시생의 경우는 1년 혹은 그 외에 재시생의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투자한 시간 대비 그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았느냐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들을 보게 되면은 독해는 지문이 길어졌어요. 문항수도 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그런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예측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요. 독해가 아마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PSAT라고 해서요. PSAT 시험이 본래는 이제 고위공직자의 개념으로 5급 정도까지 였는데 7급까지 내려온다 라는 거였고,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그럼 PSAT 시험과 기존의 공무원 시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두고서 보았을 때 국어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차이가 바로 비문학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PSAT 시험이 7급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7급부터는 비문학에 굉장히 집중하고 9급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PSAT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국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준비생들과 혹은 기업이나 공기업들의 기준 삼아서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NCS를
라는 것을 둡니다. 그랬을 때 그 NCS 모듈형 문제들이나 그 외에 대기업이나 공기업, 기타 등등의 기업들에서 취하고 있는 문항에 대한 자세를 보게 되면 비문학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을 비문학 혹은 독해라 칭하지 않고요. 의사소통 능력,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목에서부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 독해라는 것이 그쵸.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들은 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직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통의 강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러한 사회 전반적인 실제로 소통의 부재나 오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절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 객관화된 표현 그대로를 이해하는 힘과 그 안에 실질적으로 본래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까지를 파악하는 추론적인 능력 그리고 비논리적이거나 문제를 토대로 하여서 보았을 때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정해 가려는 노력 등을 요구한다면 비판적 사고력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독해 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9급 공무원 시험에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군무원은 아니냐? 그럴 리가요. 군무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직렬이나 직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업무적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비문학이 당연히 강세일 거야. 더 대비를 많이 해보자 라고 하여서 실제 수강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과 달리 굉장히 문항수가 차이가 많이 생겼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대비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뒤에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문항 구성의 전반적인 변화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을 꼽아보면요. 일단은 2018년, 19년을 보게 되면 어문 규정 문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어문 규정 자체의 문항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 표준어,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다가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띄어쓰기 별도로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6문항에서 9문항까지 출제되던 것이 군무원 시험입니다. 최근의 모습은 그러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문 규정에서 문항수가 상당히 줄죠. 특히 외래어 표기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여서 어문 규정 자체에서 문항수가 대폭 줄고 대신에 문법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어문 규정, 문법 요소, 어법까지를 묶어서 본다면 전체 문항수 차이는 2019년이나 18년이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유사합니다. 그랬을 때 어문 규정이 줄고 바로 이 문법 요소가 늘었다라는 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문법 요소 자체가 문항으로 깊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품사 혹은 문장의 구조 등에 대한 것들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문법 요소들로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여서요. 문장과 담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의문은 사실 출제가 간간히 되었고요. 품사도 간간히. 그런데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서 보는 것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 비해 올해 시험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고루 다루어 보았다 하여서 문법 요소에서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목차로 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서 파생어, 합성어 외에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단일어로 하여 가장 굵직한 줄기인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별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요. 의문 그리고 형태소와 낱말을 포괄하는 낱말의 범주와 그리고 이제 품사, 문장
까지 하여서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굵직한 요소들이 다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어법도 비교적 평이하게 나온 가운데 언어 예절 부분이 나오게 되어서 좀 오랜만에 언어 예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해가 두드러지게 문항수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문학이 두드러지게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문학과 문학을 합쳐서 보았을 때 종전과 유사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큰 격차를 느끼셨을 겁니다.